양명태 TV의 양명태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검은 유착이 오보됐다는 사실, 제3의 인물에 대해서 3의 인물의 녹취록이 입수를 언론이 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검은 유착 오보에 개입한 외부인이 있다고 했는데 복수의 외부인들이라고, 복수의 사람들이라고 정보원이라고 그랬지만 분명히 지금 밝혀진 겁니다. KBS 검언유착 오보 개입한 외부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외부인을 밝히는 게 옳지 않느냐 이거죠. 왜 외부인을 안 밝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일보 사설에는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KBS 검언유착 오보를 한 그 개입한 외부인을 밝히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밝혀야죠. 왜? 허위 보도를 하게끔 내용을 갖다 왜곡해가지고 거대한 KBS에다가 줘서 그걸로 하여금 보도를 시킨 이 외부인은 엄청난 사람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하기 바로 전날 고소 예정 사실을 검찰에 먼저 알린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피해자 변호사 김재륜 변호사가 2차 기자회견까지 했죠. 그죠? 지난 7일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에게 그 자리에서 그런 걸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전화를 먼저 검찰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동수사부장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면담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동수사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최고의 수사부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이 변호사가 이제 부장검사가 이제 면담하려면 피고소인이 누군지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 말하니까 박원순 시장이라고 알려줬고 또 8일 오후 3시로 면담 약속까지 잡아놨는데 부장검사가 그날 저녁 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면담 취소하자라고 했다는 것, 이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에 피해자는 박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다시 고소를 해서 그래서 경찰에 고소장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말을 하지 않다가 지난 7일 날 그러니까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이거의 내용을 갖다가 이번 소위 제2차 기자회견에서 이 김재륜 여성 변호사가 깠습니다. 이 서울지검 이성윤 서울지검 부장검사 측은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은 절차에 맞지 않아 취소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까? 차라리 고소장 접수를 하십시오. 아무래도 이건 해야 될 것 같다 말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일정이 있다. 무슨 개인적 다른 일정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걸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는 중대한 사안이고 또 당연히 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이라는 존재는 대선주자이기도 하지만 외국에서는 제2인자로 칭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뉴욕시장을 그만큼 그레이드가 실제 그레이드는 그렇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보듯이 말이죠. 큰 데니까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서울 인구의 절반,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는 특별시장을 그것도 9년 이상을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2인자 가장 중요한 VIP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그러니까 결국 그런 당연히 먼저라도 그거 하고 달려들어서라도 수사에 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서울지검 아니었겠나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부산검사 측은 고소장 접수 전에 면담이 절차에 안 맞다 하면서 이렇게 등등등등 했지만은
해당 부장검사는 지금 주요 성폭력 사건의 가장 사건 수사, 중요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수사기관의 저희 담당 부장검사입니다.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박 시장이란 걸 알았다면서 먼저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박 시장이 가해자예요? 하면은 이걸 빨리 조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실제 부장검사는 박 시장이란 걸 알고 피해자 면담 약속까지 잡아놓고 거기까지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돌연 면담을 회피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절차가 맞지 않아서 고소장을 먼저 내야 되는 것이다. 접수를 먼저 돼야 되는 것이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서 검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언론에 났죠. 검사들이 웅성거리면서 얘기하는 말. 아니 응급환자가 왔는데 접수부터 하고 일로 오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지금 그런 얘기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있다 이런 얘기죠. 검사들은 수사 정보를 내부적으로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죠. 예, 보고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사는 원래가 보고합니다. 그래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합니다. 명문상으로는 지금 몇 년 전에 그게 없어졌지만 그것이 안 되면 수사가 안 되는 겁니다. 수사는 수사 계로가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딱딱 검사들이 일반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부장검사와 같이 수사를 해서 차장검사한테 보고하고 여기는 김욱진으로 돼 있죠. 4차장 검사. 그 다음에 이성윤 지검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보고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나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속된 말로 조인트 까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의 어떤 계로, 그러려면 조직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 조직은 보고의 계로고 그 정보 보고를 빨리빨리 해서 사태를 갖다가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게 원래 검찰의 목적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사정보 같은 건 내부적으로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고 박 시장도 차장검사와 지검장에 즉각 보고 됐을 것으로 다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뜻이죠.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면담 취소는 이성윤 지검장이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거의 모든 대부분들의 공직 경험이라든가 이런 검찰의 어떤 조직 내부를 잘 아는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지검장이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학 후배고 또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대신에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임명한 사람이란 것쯤은 세상이 거의 다 추측해서 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에 아주 충분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 얼마 전에 윤 총장에게 항명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건재합니다. 네. 이 중앙지검, 이런 막강한 중앙지검은 윤 총장에게 박 시장 관련 사실을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반드시 지검장이 알았으면 그 다음 고검장에게 보고하고 또 고검장은 또 이렇게 다 보고를 하고 또 지검장은 바로 직보를 하고 검찰총장에게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일절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가해자 쪽에 들어가면 증거인멸, 협박, 회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가해자 쪽에 들어가 증거인멸, 협박, 회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금까지는 피소 내용을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만 알려졌지만 그런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그보다 하루 앞서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앙지검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경찰이 완전히 독박을 쓰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중앙지검이 입을 딱 닫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경찰 너희가 이거 했지 유출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국민들도 생각하고 언론도 그렇게 지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찰이 완전히 검찰 때문에 중앙지검 때문에 독박을 썼죠. 서울중앙지검은 또 검찰총장에게는 일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부장검사의 피해자 면담을 취소시키고 이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이 언론의 지적입니다. 지금 이 언론의 사설, 문화일보 사설의 지적입니다. 결국 범죄라는 것, 이런 것은 빨리빨리 솔직하게 수사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절차를 밟고 빨리빨리 수사를 해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무슨 복선이 깔린 듯한 이런 부분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실제 부장검사는 박 시장이라는 걸 알고 피해자 면담 약속까지 잡아놓고, 그런데 몇 시간 뒤 돌연 면담을 회피하고 그래놓고 와서 절차가 맞지 않아서라고 한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 지검장은 검사장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이렇게 추정을 언론들은 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의 피해자 면담을 취소시키고 이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 아닐까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을 포함해서 서울중앙지검 관련자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 그렇게 된다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문화일보 사설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 피소 유출 사건 수사를 다른 사람도 다루고 있는 그 부서도 다름 아닌 이 지검장이 지휘하고 있는 중앙지검입니다. 자, 그게 되겠습니까? 수사가? 조사가 되겠습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가 수사하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게 아니었는가 라는 추측을 이 언론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미적된다고, 일부러 미적된다. 수사 대상이 지휘하는 수사를 누가 믿습니까? 이 지검장은 즉각 손을 떼고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나 또는 어떤 특검이나 이런 등등을 활용해서 임명을 해서 진상을 낱낱이 지금 밝혀내야 된다라고 지금 KBS 검언유착 오보 개입한 외부인 밝히는 게 좋다라고 지금 생각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지금 이 특임 검사를 해서 검찰 내부도 좀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검찰 내부도 결국 또 정화하는 그런 뜻에서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이건 수사를 시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 피해자 면담, 전부 KBS 검언유착 오보 등등의 이 사건에 전부 개입된 것이 지금 중앙지검이고, 보면은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중앙지검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한 문제의 그 큰 파워풀한 지점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희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